캐시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일 경우에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때 인슈런스의 캐시밸류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입니다. 62세부터 얼리 소셜 세큐리티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풀 리타이어먼트까지 기다렸다가 소셜 세큐리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암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나이가 더 들면 혹시라도 중병으로 저의 의료 비용이 많이 나갈까 걱정입니다. 주위에서 생명보험을 들면 롱텀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고 만약에 제가 살아서 이 보험을 안 쓰게 되면 그 보험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롱텀 케어를 신청했을 때 이런 보험도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보험 에이전트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롱텀케어 인슈런스를 팔려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 보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나중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홈을 간다든지 그 롱텀케어를 할 경우에 이 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남편은 소셜세큐리티를 받지 않고 있고 부인은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67세가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또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인이 소셜세큐리티를 얼리 소셜세큐리티를 얼마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안 했는데 그 액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롱텀케어 보험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롱텀케어 보험은 그 보험이 개념이 본인이 이제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롱텀케어 상황이 돼서 널싱홈 가게 되면은 널싱홈을 페이를 일부러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롱텀케어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요. 롱텀케어 보험은 장기적으로 무한대 가는 플랜이 없습니다. 대개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그 널싱홈 기거의 수명 기간이 2.5년,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3년 이상, 4년, 5년 이게 장기적으로 보험 플랜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도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험이 있다고 해서 널싱홈 풀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얼마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한 달에 전부를 커버해 준다든지 또는 3,000불을 커버해 준다든지 이 부분적인 커버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롱텀케어 보험은 대부분 캐시밸류가 없는 텀 라이프입니다. 캐시밸류가 있는 건 홀라이프고 캐시밸류가 없는 거는 대부분 이제 텀 라이프인데 텀 라이프일 경우에는 캐시밸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혜택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롱텀케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롱텀케어도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또 라이프 인슈런스 돌아가시게 되면은 베네피셔리가 돈을 받고 이제 이런 그 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플랜을 아마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롱텀케어 커버는 아까 설명드린 데 그대로고 라이프 인슈런스의 그 베네핏은 당연히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그것이 본인이 지정한 베네피셔리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이제 지명을 거기에 8일 이상에 지명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베네피셔리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캐시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일 경우에는 그 캐시밸류만큼은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널싱홈을 가야 될 경우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때 자산을 하고 인컴도 확인하잖아요. 네. 그때 인슈런스의 캐시밸류가 얼마냐 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상담하는 그분에게 캐시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팔리시 자체가. 그래서 캐시밸류가 있다고 하면 보험료도 조금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니고 텀라이프다 그러면 캐시밸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나중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캐시밸류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싱홈 갈 때 커버해주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라이프 인슈어를 혜택을 베네피셔리가 받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더스탠드 하시고 상담을 자세히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그 보험 셀스맨에 의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시는데 네. 그 듣고 계신 것이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질문을 우리한테 한 겁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질문 또 해주셔도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얼리 소셜 세큐리티가 나중에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액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작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남편 거하고 본인 거를 번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한 사람은 남편이 풀 리타이어먼트를 하더라도 자기 거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예,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두 부부 합한 인컴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본인 것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너스홈을 간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두 부부가 세퍼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 자기 재산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 합한 인컴을 계산하지 않고 본인의 인컴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은 어느 스테이트나 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자산은 두 부부가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자산 2,000불, 3,000불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컴도 개인의 인컴이 지금 현재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어느 스테이트나 다 2,901불입니다. 네. 한 달에 인컴이요. 2,901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로 않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타고 있는 얼리 소셜시큐리티가 2,901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것도 또 얼리 소셜시큐리티인데 2,900불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염려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슈런스 팔리시가 캐시밸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캐시밸류가 3,000불 이상이면은 문제가 옵니다.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그 캐시밸류가 얼마까지 적립이 되느냐. 내가 1년을 불었을 때, 2년을 불입을 했을 때, 또는 3년을 불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캐시밸류가 적립이 되느냐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결정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 관계는 보험 에이전트하고 또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AWC에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과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문의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